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구상의 8억 명 이상의 인구가 굶주림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GMO 적극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적 그리고 우리나라 식량 안보, 앞으로의 환경 추세, 세계의 경작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GMO 적극 도입을 찬성합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하겠습니다. GMO란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지원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교배나 자연적인 제조업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유전물질의 변화가 일어난 생물체를 뜻합니다. 식량 안보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식품을 영양적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3억에 달하는 WHO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은 그 수에 맞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주호의 식량 안보와 필리핀 쌀 사태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에 따라 2050년까지 식량은 60%가량 증가해야 하며 또 그에 따라 식량은 매년 1.1%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식량의 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는데 그만큼의 식량이 없다는 것은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올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강대국들의 식량 무기화 가능성, 국제 투기 자본이 세계 곡물 시장에 진입하는 등 갖가지 변수가 작용해 곡물 자본율이 22.6%에 불과하고 대표적인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식량 의무 지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본적으로 소요만큼의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접근성 부분에서 불리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량 증대 부분에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가에서는 환경재해, 병충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가의 종자회사에서는 이를 극복할 작물의 육종 개발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종으로 활용 가능한 자연재해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육종으로는 불가능하고 GM 기술만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경작지도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작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그 수치는 약 6에서 10% 정도에 불과해 생산량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MO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온난화에 의한 아시아 지역의 쌀 생산 감소를 막고 러시아와 캐나다 동토지대에 밀을 재배하고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의 건조지대에 가뭄에 견디는 옥수수를 기르고 강하고 옥토의 염분이 강한 작물들을 자라게 하는 등 세계 경작지를 극대화시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이반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국제정서의 변화 등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방안으로 GMO의 도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입론을 시작하기 전에 찬성 측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드리면 식량 안보란 FAO가 2002년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용성, 접근성, 영양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반대측은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GMO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역기능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GMO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업 재배되는 GMO 작물 중 인체에 직접적인 유해성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 단계에 있는 GMO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확인된 사례는 몇몇 있습니다. 아무리 GMO의 검수와 관련된 시스템을 철저히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 즉 휴먼 에러에 의해 문제가 있는 GMO가 검수망을 빠져나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미국에서는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스타링크 옥수수가 식품에서 검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GMO의 안전에 관련된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몬산토사에 따르면 GM 종자를 개발하는데 평균 1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비용이 있고 또한 그 상당 부분을 세금의 형태로 납세자한테 부담하고 있습니다. 둘째, GMO가 생태계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간은 아직 이러한 생태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GMO를 도입했을 때 생태계의 새로운 평형 상태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WHO는 2002년에 이미 변형된 유전자가 야생 군집으로 이전되거나 GMO에 대한 비표적 생물의 감수성 발생, 또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환경적 부작용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제초제 라운드업의 저항성을 가진 라운드업 레디라는 GMO 콩을 재배한 후 라운드업의 내성을 가진 해충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GMO의 원천 기술과 관련하여 거대 기업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MO 종자 관련 특허권의 대부분 소수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례로 몬산토는 전 세계 생산되는 콩 4분의 1 이상이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라는 콩입니다. 이런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 중 하나인 식량의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지배하도록 방관한다면 저소득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과 식량의 수급 안전성이 더 약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근거에 비추어 반대 측은 GMO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GMO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GMO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GMO의 안전성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GMO의 유통 단계에서 여러 검사를 거쳐서 GMO의 안전성이 보장된 후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여러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검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전사고에서 절반 이상의 원인을 차지하는 휴먼 에러, 즉 인간이 실수가 발생하여 검수망을 빠져나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GMO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GMO 전체가 안전하다 또는 GMO 전체가 위험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아니라 GMO 일부는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라운드업 레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라운드업 레디를 사례로 두셨는데 어떤 라운드업 레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인도 쪽에서 글루코시에이트를 주성분으로 살충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라운드업 콩이 대량으로 재배된 후 해당 밭에서의 라운드업 사용량이 결론적으로 제초제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제초제 내성을 가진 이 해충이 발견되었다는 사례입니다. 제초제 내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제초제 내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네, 이건 반박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GMO에 대한 다른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GMO에 대한 다른 해결 방안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식량안보 앞으로 네, 식량 안보에 대해서 GMO 말고 다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질문하는 네, 것입니다.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지금 EBR 관계시설 또는 관련 농업 인프라를 통해서 이 농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타목화 방지 기술 등을 통하여 농지 면적을 증대시키고 그렇다면 현재 세계의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현재 바로 도입할 수 있는 GMO에 비해 일단 시간들이 소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동안의 기아 문제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기업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웨덴의 겐마인더 재단에서는 전생의 인구가 2100년에 110억 명 정도를 수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 현재 식량 생산량은 칼로리 기준으로 봤을 때 120억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GMO 기술이 없어도 지금 현 상태에서도 증가하는 인구를 전부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예를 들면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전체의 40%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아프리카 등에서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GMO 등이 도입됨으로 인한
도입하지 않아서 생긴 절대적인 생산량 문제가 아니라 분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분배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면 생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본론에서 반박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젤팀 첫 번째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의 출처랑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현재 안보 지수가 불안정하다는 것에 대한 그거를 네, 식량 안보가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의 출처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의 식량위기,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식량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 다소 불안정 시 정성적인 용어를 사용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또는 객관적인 지수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지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지수는 현재 여러 기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있는 그 한 기준은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지금 삼성경제연구소 해당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도 식량 안보 지수에 대한 여러 식량 안보 현재 여러 식량 안보를 평가한 여러 식량 안보 지수의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체적인 보고서에서도 그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서 현재 식량이 1.1%씩 그러니까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제 식량 생산량의 증가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제 식량 생산량이라면은 지금 도입했을 때를 아니요, 말씀하시는 현재 그냥 지금 현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현 상태에 대한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구 증가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1.1%라는 식량 증산율이 보다 현재 이 식량 증산율이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 맞습니까? 객관적인 근거라기보다는 현재 기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저는 기아 문제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그냥 식량 증산율 자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생산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생산이 증가하지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객관적인 출처를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주시죠.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라면은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자급률도 22.6%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종 기술로는 이제 변화하는 기후와 이 생태계 변화에 대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문가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전문가들은 현재 지금 산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 이 자료의 그럼 출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출처는 한 신문 기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신문 기사가 언제 나왔는지라든가 해서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분의 내성을 가지거나 또는 고온, 저온 저항성 작물을 등을 적용 사례로 들여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사례 상용화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상용화된 사례라기보다는 현재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GMO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현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인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있는 것 중 하나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현재 국가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현재도 도입하고 있는 연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기차. 염분 내성 및 고온, 저온 저항성이 작물이 전 세계 GMO 작물에서 재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사실이 인정하십니까? GMO 작물 재배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찬성 측의 반대 측의 첫 번째 교차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반박을 하겠습니다. 세계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세계 기하 문제로서 해결 방안으로 GMO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GMO를 제외한 다른 해결 방안으로서 개발도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기술들을 예시로 드셨는데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는 동안에 이 시간 동안의 기하 문제는 간과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GMO에 대한 우리나라 현재 GMO에 대한 안전성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검사를 거쳐서 안전성이 보장되므로 GMO의 정책의 안전성으로 인해서 실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유통될 때 사료나 그런 것을 예시로 드셨는데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유통되는 것이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GMO를 적극 도입할 때에서 GMO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단순히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라운드업 레디를 사료를 드셨는데 라운드업 레디는 저항성인 잡초를 확산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6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이런 사례가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라운드업 레디를 주장으로 드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계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식량 수요에 맞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는 인정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GM 기술로 세계 경작지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 반박하지 못하셨으므로 이 또한 인정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첫 단번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 세계 어린이 수는 20억 명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 어린이 수는 20억 명에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전체 인구가 변화하지 않는 수렴값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며 스웨덴의 겐마인더 재단에서는 그 값이 약 115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120억 명분이 있는데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에 굶주린다는 것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생산된 식품이 대량으로 쓸모없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형태로 버려지기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배적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절대적인 식량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이런 분배 정의를 강화함으로써 전 세계 식량 안보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 인론 때 국제 투기 자본으로 인하여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GMO를 도입하게 되면 대부분이 GMO의 제조 방법과 관련된 원천 기술들이 세계 5대 곡물 메이저라고 하는 몬산토나 카기, 레이디언 등의 거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자의 수입과 로열티 지급을 통해서 식량 안보를 더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또한 육종 기술이 어떤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별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게 언제 개발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헥타르당 생산량을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렸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서 먹는 주식인 옥수수나 밀에 대해서도 이러한 육종 개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족한 관계 인프라에 대한 농업 관계 인프라에 대한 확충 등을 통해서 단위당 생산량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휴먼 에러에 의한 사고의 발생 사례는 GMO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인간의 실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지만 GMO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결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과가 훨씬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GMO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근거로서 1992년에 발표한 리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에서도 충분한 과학적인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이 없이 과학적인 증 근거에 대한 부족이 어떤 심각하거나 비가역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막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근거를 비추어서 저희 반대 측은 이 GMO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제 인구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면 출산율과 사망률이 그에 맞게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또 위에 따라 식량 안보의 문제는 생산 문제가 아니라 분배 문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병충해나 기후재해, 국가 분쟁 등으로 생산량이 더욱더 감소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이것이 식량 안보의 변수가 될 것이며 이거 생산의 문제를 전혀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반박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휴먼 에러에서 GMO에서 휴먼 에러가 일어났을 때 치명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휴먼 에러가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을 줄이는 것도 과학의 한 일부라고 생각하면 이런 가능성 때문에 아예 배제시키는 건 과학의 쇠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량공학, 즉 식량에 관한 문제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비가역적이라는 것이 큰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주의 예방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성에서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이 휴먼 에러에 의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이 판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GMO의 안전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기보다는 안전한 것이 있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GMO 실행 가능이 일단 안전성 부분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모든 GMO가 안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라운드업 레디 부분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라운드업 레디의 경우 6년간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에서 조사 결과 6년간 실험에서 라운드업 제품들을 재배된 주변 지역 잡초에서 글라스포스테이트의 저항성이 증가했음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년이라는 시간은 무언가 생태계 변화를 판단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한 예시를 앞에 1차 교차 조사 때 재배 지역을 늘릴 수 있는 정확한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맹그로브에서 염분에 강한 저항성 부분에 있는 DNA를 추출해서 쌀에 넣어서 염분 저항성이 있는 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GMO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GMO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은 괜찮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개발 자체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GMO를 도입했을 경우 거대 기업과 같은 것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종자, 그러니까 우리 농민에게 너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GM 기술을 개발을 하여서 우리나라에서도 GMO 작물을 키운다면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게 자본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인 자본률, 그냥 눈에 보이는 자본률은 올라가겠지만 결국에 모든 종자들은 다 거대 기업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본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종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된 종자가 있습니까? 현재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 중에 있고 그 결과도 GMO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GMO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태어남스 교차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라운드업 레디 통에 대해서 6년 동안 관찰한 결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생태계 변화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에
굉장히 충족 합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라운드업 레디가 시청에 나왔을 경우 충분한 검사 결과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6년은 굉장히 안정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GMO가 재배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이런 생태계 변화 이런 것을 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100%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일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네. 앞서 찬성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연구 완료된 GM 종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지금 GMO를 도입해도 몬산토와 같은 세계 거대 기업의 종자를 수입해서 사서 써야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저희는 사서 써야 된다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작물들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상황인데 개발 완료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GM으로 도입했는데 그러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바로 식량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진은 얼마든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MO의 도입과 연구와의 관련이 식량 우리가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자를 개발한다면 그것이 또 GMO를 적극 도입하여 사용된다면 몬산토나 이런 거대 기업에서 식량 무기화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으로 식량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 불확실한 가정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몬산토사에 따르면 보통 종자가 개발되는데 약 1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 GMO를 지금 도입하고 나서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번의 성과를 이루면 그만큼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시간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 검사와 같은 여러 절차들은 보통 국민의 세금에서 뛰게 되는데 그런 과정 모든 국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GMO를 품종 개량을 이용한 식량 안보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처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량 안보가 불안정하다는 결과는 WHO 조사 결과 우리나라 식량 안보는 약 22%로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량 안보가 불안정하다는 게 명확한 상황에서 GMO를 적극 도입해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식량 생산률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농촌연구원 선임연구의원 성조의 식량 안보와 필리핀의 쌀 사태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그대로를 따온 것이고요. 또 전문가들의 견해, 인용에서 말씀드렸던 전문가들의 견해 기사는 2010년도의 기사를 가지고 옴으로써 지금 4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에 대한 신빙성과 신뢰도는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라운드업 레디 같은 경우 충분한 검사를 거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6년간의 실험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안전성 GMO가 몇몇 개는 안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찬성 측 토론자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이 앞서서 언급했던 여러 검사를 거쳐 충분히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검사를 거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사를 거쳤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생태계에 나와 재배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성이 생길지 모릅니다. 실례로 GM 콩을 생산하기 시작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는 결국 양봉 수출이 금지되는 유럽의 양봉 수출이 금지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두 개의 식품 사이에
꽃의 수술, 유전자 조작이 되는 수술이 그 꿀에 들어갔기 때문에 3% 유럽의 0.9% 비의도적 혼입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결국 수출 금지가 됐는데 이렇듯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모든 곤충을 인간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생물 정도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례로 군주나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GM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지금 감시하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식량 안보라는 것이 기아 문제, 세계의 기아 문제랑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식량 안보는 우리나라 속에서 식량 안보를 문제는 그런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용성은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률이 부족하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안전성입니다. 수입을 규제를 했을 때 얼만큼 그걸 더 안전적으로 가져오나.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 다각화 또는 해외 직영 농장 이런 대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히려 거대 기업에게 종자권을 넘겨주는 것은 거대 기업을 그대로 수입 그냥 수입하는 품목만 바뀌었지 결국에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산성측 마지막 초점을 시작하겠습니다. 식량 안보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관해 최근 멜서스의 인구론이 재조명 받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미국 잡지인 비즈니스 위크는 죽은 줄 알았던 멜서스의 유령이 세계 경제를 배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멜서스의 인구론이 아니라 멜서스의 인구론이 빗나간 예언으로 폄하된 가장 큰 이유였던 1960년대 녹색 성장처럼 재조명받고 있는 인구론의 비극적인 결말을 막아줄 제2의 녹색 성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든 이유로 그것이 GMO가 될 것이며 기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GMO에 비해 다른 식량 안보를 위한 대책이 더 실현이 가능하고 병충해에 강한 등 효율성이 더 보장된다는 부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GMO의 가능성 및 일부 GMO의 안전성은 반대 측에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식량의 문제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국내에서 GM 기술을 개발해서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해 이런 문제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에 맞춤형 GMO를 개발한다면 이는 적절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GMO가 식량 안보에 대한 기술로 가장 최적화되고 적절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GMO 도입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팀 마지막 초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의 교차조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식량 안보에 대해서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찬성 측에서 식량 문제는 장기적 문제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어떤 논리적인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었고요. 멜서스 인구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멜서스가 인구론을 펴낼 당시에 전 세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6명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지금은 약 2.1명까지 떨어져서 인구는 2100년에 110억 명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스웨덴의 겐마인더 재단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피임약과 같이 비용 효율적인 인구 조절 방법에 따라서 인구가 지수함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반대 측은 찬성 측의 핵심 논지 상당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GMO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식량 증산을 꾀할 수도 있고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도 있고 휴먼 에러는 유의한 수준까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장치 개발을 통해서. 또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GMO의 도입이 어떤
반드시 순기능이 크지만 그 역기능이 비가역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우 환경선언에서 말하는 이 사전주의 원칙, 즉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GMO의 도입이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육종 기술을 포함해서 식량 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우리는 육종, 관계시설 확충 또는 아까 말씀드린 분배적 정의의 이 증대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결론은 이 GMO에 대한 투자보다는 다른 어떤 육종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안적인 기술들에 대한 투자가 더 증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레이첼 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생물종이 전체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며 그 종은 바로 인간이다. 우리는 이 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현명하게 자제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마지막 초점을 마치겠습니다.